피부과 에스테틱 원장으로 억대 연봉을 버는 그녀는 남편의 가족들에게 한낱 자동 입출금기에 불과했습니다. 시동생은 매달 수백만 원씩 카드를 긁어대고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내 돈이 어딨냐며 당당하게 나옵니다. 곁에 있던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못 들은 척할 뿐이었죠. 그러다 그녀가 그 여자 카드 안 쓰는 놈이 바보지라는 말을 듣게 된 순간 그녀는 자신이 부양하고 있던 것이 평범한 가족이 아니라 거대한 거머리 떼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녀가 가족 카드를 정지시킨 그날 오후 시댁 식구들의 전화가 미친 듯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강남구 신사동의 번화가 오후 3시 정각. 윤서영은 덴탈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VIP 고객의 턱선에 마지막 진정 모델링 팩을 꼼꼼히 펴 발랐다. 관리실 안에는 은은하고 노르스름한 할로겐 조명 2개만 켜져 있었고 가습기에서는 뽀얀 수증기가 미세하게 뿜어져 나왔다. 그녀가 라텍스 장갑을 벗어 의료용 폐기물 통에 던져 넣자 툭 하는 아주 둔탁하고 가벼운 소리가 났다. 1인 관리실을 빠져나오자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놓인 태블릿 화면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예약표에는 다음 달 중순까지 고객들의 일정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서영은 종이컵을 집어들어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 한 모금 삼켰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은근한 껄끄러움은 오늘 아침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부터 줄곧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화면에 떠 있는 것은 신용카드 결제 알림이었다. 45만 원 결제 승인. 사용처는 청담동의 한 남성복 편집숍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카드를 긁은 사람은 그녀가 아니었다. 하민재. 남편의 친동생이자 그녀의 시동생이었다. 서영은 종이컵을 내려놓고 원장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반포동 아파트의 전세 연장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올해 전세금이 또 5천만 원이나 올랐지만 남편 하준혁은 어제 저녁을 먹으며 계약서에 적힌 숫자를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인 채 국물만 떠먹을 뿐이었다. 당신 요즘 숍에 손님 많지? 그는 밥 한 숟가락을 꿀꺽 삼키더니 젓가락질을 멈추지도 않고 말을 이었다. 전세금 올려주는 건 당신이 좀 신경 써줘. 서영은 그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식탁 위에 놓인 밑반찬 몇 접시를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다. 퇴근 후 백화점 식품관에서 사온 조리식품을 예쁜 도자기 그릇에 옮겨 담아 풍성하게 직접 차린 저녁 식사처럼 위장한 반찬들이었다. 결혼 5년 차 B집의 전세 대출 이자 분담금,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과 인터넷 요금, 심지어 남편 준혁이 몰고 다니는 자동차의 보험료까지 모조리 서영의 통장에서 매달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과천에 있는 중견기업 과장의 월급은 강남의 살인적인 물가 앞에서는 손에 잡히지 않는 뜬구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서영은 그런 것쯤은 개의치 않았다. 12년 전 피부미용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뒤 밑바닥 막내 직원부터 시작해 지금의 고급 에스테틱을 소유하기까지 악착같이 일해왔고 연봉은 가뿐히 1억 원의 문턱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그녀는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함께한 지붕을 떠받치는 것이고 자금력이 더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무거운 쪽을 짊어지면 되는 일이라고 믿었다. 그 지독한 가족 카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결혼 2년 차 겨울 무렵이었다. 시어머니 조장숙 여사는 반포동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서영이 갓 내어온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있었다. 노인은 찻잔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텔레비전 옆에 놓인 고가의 수입산 오디오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우리 민재, 요즘 창업한답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러 다니는데 번듯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대접할 돈도 없어서 쩔쩔매더라. 시어머니는 푹 한숨을 쉬며 서영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서영아, 너 지갑에 VIP 신용카드 여러 장 있잖니? 민재한테 급할 때 쓸 수 있게 가족 카드 하나만 좀 만들어주렴. 한창 밖으로 나돌아야 할 젊은 애가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어서야 쓰겠니? 그게 어디 사람 꼴이냐?
서영은 무의식적으로 곁에 앉은 남편을 쳐다보았다. 준혁은 멋쩍은 듯 무릎을 비비적거리며 거실 테이블의 나뭇결 무늬로 시선을 내리깔았다. 당분간만 좀 도와주자. 걔가 준비하는 프로젝트 투자 받고 자리 잡히면 안 쓸 거야. 가족인데 동생이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 하면서 돈 꾸러 다니는 걸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어. 정말 딱 급할 때만 융통하는 용도 맞지? 서영이 물었다. 응, 당연하지. 딱 급할 때만. 준혁은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영은 승낙했다. 심지어 취업준비생 신분인 청년의 기본적인 교통비와 식비로는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여 그 가족 카드의 월 한도를 100만 원으로 설정해주는 배려까지 보였다. 처음 몇 달 동안 날아오는 카드 결제 문자는 실제로 편의점이나 저렴한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지하철 교통카드 충전 내역이 전부였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물의 온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서영은 원장실의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대고 휴대전화 화면을 스크롤하며 결제 내역을 훑어보았다. 3개월 전 20만 원짜리 최고급 오마카세 일식당 식사비가 등장했다. 2개월 전에는 용산의 한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서 80만 원이 긁혔다. 그리고 오늘 45만 원짜리 남성복이 결제된 것이다. 이건 절대 기본적인 생활비 수준이 아니었다. 밤 10시 정각, 서영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댔다. 집에 들어서자 남편 준혁은 거실 소파에 늘어져 앉아 한 손에 캔맥주를 든 채 프로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다. 서영은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곧장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가 리모컨의 음소거 버튼을 꾹 눌렀다. 뭐야, 왜 그래? 준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민재, 오늘 청담동에서 45만 원짜리 옷을 샀어. 서영의 말투는 환자의 진료 차트를 읽어 내려가듯 지극히 건조하고 평온했다. 지난달에는 최신형 태블릿을 샀고. 당신 동생 하민재, 도대체 무슨 대단한 스타트업을 준비하길래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필요한 건데? 준혁은 뒷머리를 극적이며 소리 없는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피했다. 아씨, 뭐 진짜 급하게 PT 할 일이 있었겠지? 엔젤 투자자들 만나러 가는데 옷차림이 후줄근하면 안 되잖아. 태블릿 PC도 다 사업계획서 띄워서 보여주려고 산 거 아니겠어? 투자자 만나는데 청담동 거리에서 이번 시즌 신상을 뽑아 입어야 해. 서영은 남편의 옆얼굴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아유, 당신이 돈도 잘 버는데 그것 좀 도와주면 어디 덧나냐. 준혁은 찔리는 마음을 짜증으로 덮으려는 듯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내 친동생이잖아. 그럼 내가 이제 와서 걔한테 영수증 가져오라고 꼬치꼬치 캐묻고 대조라도 하란 소리야? 내 체면의 본가 식구들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서영은 꼬박 10초 동안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남편은 끝내 고개를 돌려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신용카드 앱을 켰다. 그리고 남편이 보는 바로 앞에서 그 가족 카드의 월 한도를 100만 원에서 단숨에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버렸다. 급할 때만 쓴다며. 그럼 30만 원이면 한 달 밥값 사고 지하철 요금으로 충분하겠네. 준혁은 성질을 내고 싶은 듯 입을 뻐끔거렸지만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서영의 눈동자를 보더니 이내 손에 들고 있던 캔맥주를 거실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리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다. 그것이 서영이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느낀 형언할 수 없는 아득한 추락감이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테이블 위에 신경질적으로 내리꽂힌 저 캔맥주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수면 아래 숨겨진 빙산의 진짜 크기를 간과하고 있었다. 해가 바뀌고 1월. 직장인들의 피말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다. 서영은 서재에 앉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내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원래 회계와 세무 업무는 전담 세무사에게 전적으로 맡겨 처리하는 편이었지만 올해에는 뭔가에 홀린 듯 서영 본인이 직접 그 가족 카드의 1년치 거래 명세서를 확인해보고 싶어졌다. 마우스 휠이 아래로 스크롤되었다. 한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서영의 호흡이 점차 느려졌다. 모니터 속 푸르스름한 엑셀표 안에는
결제처 가맹점의 상호가 시야를 덮을 만큼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강남구 스크린 골프 연습장 결제 120만 원. 제주도 5성급 리조트 호텔 결제 85만 원. 압구정동 최고급 라운지 바 결제 60만 원. 송파구 대형 가전제품 매장 결제 210만 원. 그녀는 윈도우 계산기를 띄워놓고 오롯이 하민재가 긁고 다닌 이 결제 금액들을 하나하나 더해 나갔다. 마침내 도출된 자릿수는 서영의 손끝을 서늘하게 얼어붙게 만들 만큼 충격적인 금액이었다. 1년 동안 그놈의 급전 융통용이라는 카드에서 결제된 금액은 자그마치 4천만 원에 육박했다. 그녀가 당초 예상했던 연간 지출의 4배를 아득히 뛰어넘는 숫자였다. 서재 문이 덜컥 열리더니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준혁이 들어왔다. 아직 안 자? 내일 오전부터 스케줄 꽉 찼다며? 서영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노트북의 모니터 방향만 쓱 틀어 남편을 향하게 했다. 설명해봐.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었다. 골프 연습장. 제주도 호텔. 200만 원짜리 호화 가전. 이게 도대체 창업에 필요한 무슨 대단한 비즈니스 사교 비용이라는 건지? 준혁이 머리를 털던 동작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수건은 허공에 멈춰 있었고 머리끝에서 떨어져 나온 물방울이 툭툭 원목 마루를 적셨다. 2걸음 다가와 화면에 떠있는 명세서를 확인한 그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이거 민재가 술자리에 나갔다가 법인 카드랑 헷갈려서 실수로 잘못 긁은 모양이네. 1년 동안 헷갈려서 무심코 카드를 잘못 꺼낸 횟수가 도합 100번이 넘어간다고 서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씨, 진짜. 넌 부부끼리 뭘 그렇게 깐깐하게 조사하고 난리야. 준혁이 갑자기 악다구니처럼 언성을 높이며 들고 있던 수건을 의자 등받이에 팽개쳤다. 걔가 창업에 필요한 영업비라고 하면 그냥 그런 줄 알 것이지. 한국 사회에서 사업한다는 놈이 골프장에 안 가고 어떻게 인맥을 뚫어? 제주도 그건 리조트 개발 사업 실사차 간 거였다고. 동네 에스테틱이나 운영하는 여자가 기업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해? 내가 아는 건 단 하나야. 저건 다 내 돈이라는 거. 서영이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 사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준혁은 시선을 피하며 굵은 침을 꿀꺽 삼켰다. 나도 대충은 알고 있었어. 근데 걔가 분명히 다 갚겠다고 했단 말이야. 사업 대박 나면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너한테 돌려준댔어. 당신이 지금 이렇게 사람 무한돌게 취조하니까 꼭 우리 식구들이 당신 돈 떼어먹으려는 도둑놈들 취급받는 것 같아서 불쾌하잖아. 우리 식구들. 서영은 그 단어를 천천히 입안에서 굴리듯 곱씹어 보았다. 다음 날 그녀는 곧바로 앱에 접속해 그 카드의 한도를 아예 10만 원으로 콱 묶어버렸다. 더 이상 입씨름하기도 지긋지긋했고 가장 확실하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돈줄을 끊어내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상은 곧바로 그녀의 뺨을 아주 매섭게 후려쳤다. 그로부터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오후. 서영은 한창 고객에게 고주파 리프팅 시술을 하던 참이었다. 의사가운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짧게 징 울렸다. 시술을 마무리하고 직원 휴게실로 빠져나와 휴대전화를 켜보았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온 안내 문자였다. 고객님, 2번째 가족카드가 성공적으로 발급되었습니다. 끝자리 번호 8831, 해당 카드는 도봉구 자택주소로 배송 완료되었습니다. 문자는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서영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선 채로 그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녀는 2번째 카드를 신청한 적이 결단코 없었다. 그리고 매정한 도봉구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 조장숙 여사의 자택이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득달같이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제가 끝자리 8831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상담원이 컴퓨터 키보드를 투닥투닥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고객님, 전산망 확인 결과 시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고객님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고 영업점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신 건입니다. 직계 가족이 가족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
필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정상적으로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신분증 사본. 서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뇌리에 번쩍하고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지난달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무렵 시어머니가 준혁을 대신해 구청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다녀와 주겠다며 그녀의 신분증 사본 한 장을 받아간 적이 있었다. 통화를 종료하자마자 서영은 곧바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어머니가 내 신분증 사본 가지고 몰래 두 번째 가족 카드 발급받았어. 서영은 시어머니라는 호칭조차 생략한 채 냉기 서린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수화기 너머로 약 2초간 정적이 흘렀다. 이내 준혁이 흠칫하며 목소리를 깔고 답했다. 배경에서는 타자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창 사무실에 있는 모양이었다. 당신 일단 흥분하지 말고 진정 좀 해. 엄마가 나한테 미리 언질 줬어. 당신이 민재 한도를 너무 줄여놔서 혹시라도 밖에서 진짜 급하게 돈 쓸 일 생겼을 때 쪽팔릴까봐 노파심에 비상용으로 하나 뚫어둔 거라더라. 어차피 쓰지도 않고 갖고만 있대. 당사자 동의도 없이 남의 신분증 사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거. 대한민국 법에서는 그걸 사문서위조라고 불러. 서영의 음성에는 날카로운 얼음송곳이 박혀 있었다. 무슨 사문서위조 같은 소리를 짓거려. 말이 예쁘게 안 나와. 준혁이 다급하게 언성을 높이는 바람에 수화기 밖으로 째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내 엄마야. 가족끼리 카드 하나 만든 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난리야? 카드를 전당포에 팔아먹기라도 했어? 당신 그만큼 쓸어 담으면서 본가 식구들한테 뭐 그리 정남이 떨어지게 구냐? 당장 카드 취소하겠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당신이 지금 당장 취소시켜버리면 즐겁게 카드 만들어 온 우리 엄마 체면은 뭐가 되냐고. 그냥 조용히 놔둬. 내가 장담하는데 진짜로 민재가 막 긁어대지 못하게 단속할 테니까. 또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어졌다. 서영은 까맣게 꺼진 휴대전화 화면을 노려보았다. 마스크 안쪽으로 무겁고 뜨거운 숨이 차올랐다. 휴대전화를 가운 주머니에 우겨넣고 화장실 세면대로 다가가 수도꼭지를 틀었다. 콸콸 쏟아지는 차가운 수돗물에 손가락을 씻어내리면서도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어김없이 추석 명절이 다가왔다. 고향으로 떠나는 차량으로 꽉 막힌 서울의 도심. 서영은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고 준혁은 조수석에 누워 잠을 자면서 구형 아파트 단지가 띠를 두르고 있는 도봉구 시댁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기름에 찌든 전 냄새가 훅 끼쳐왔다. 시누이 하수지는 거실 러그에 주저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잔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시어머니 조장숙 여사는 명절용 낡은 신문지를 넉넉히 깔아둔 거실 한가운데로 밀가루 옷을 잔뜩 입힌 애호박과 깻잎 소쿠리를 짜증스럽게 옮기고 있었다. 뭘 하다가 이제 오니?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쏘아붙였다. 냉큼 가서 손 씻어. 그리고 앞치마 둘러라. 오늘 차례상에 올릴 전 내가 날도 저물기 전에 싹 다 붙여야 한다. 서영은 아무 말 없이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기름이 튀어도 상관없는 낡은 셔츠로 갈아입은 뒤 전기 그릴판 앞에 양반다리를 하고 주저앉았다. 식용유가 데워지면서 온도가 오르자 그녀는 계란물 입힌 재료들을 하나둘씩 판 위에 올렸다. 치익! 기름이 끓어오르며 요란한 소리가 거실 안을 채웠다. 준혁은 현관문을 넘자마자 피곤하다며 안방으로 쏙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고 시누이 수지는 거들 생각은 전혀 없이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에만 콜을 받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 부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터무니없이 비싼 샤인머스켓을 알알이 씹어넘기며 포도 껍질을 툭툭 뱉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방금 전 서영이 양손 무겁게 들고 온 최고급 명절 선물 세트였다. 민재 오빠 오늘 안 와? 수진이 불쑥 물었다. 아이고, 우리 민재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명절 지낼 시간이 다 있겠니? 사업 이제 막 시작했는데 불철주야 뛰어다녀야지. 시어머니는 씨앗을 툭 뱉어내며 곁눈질로 서영을 스윽 흘겨보았다. 누구처럼 결혼해서 제 몸 하나 편하게 지내려는 것들이랑은 달라. 예, 서영아. 너 그 에스테틱인가 뭔가 하는 거 한 달에 순수익으로 얼마나 챙기냐? 서영은 목재 뒤집개로 전을 뒤집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뭐,
별로 안 남아요. 그냥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예요. 어머, 내숭 떨지 말아라. 우리 준혁이한테 통화로 다 들었다. 내가 요새 원장 소리 들으며 아주 돈을 잘 번다며 시어머니는 손에 묻은 과즙을 탁탁 털어냈다.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를 뚫고 그 목소리가 유독 선명하게 박혀들었다. 서영이 내가 돈도 많고 능력도 좋으면 동생 미천 좀 대주고 그러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니? 어느 형수님이 지 입속만 차리니? 맏며느리가 어머니와 같은 법이야? 내가 우리 하씨 집안 식구가 되었으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곧 우리 집안 돈이지. 민재가 지금이야 잠깐 궁해서 힘들다지만 나중에 번듯하게 성공하면 너 같은 형수 은혜를 모른 척하겠니? 나무 뒤집개를 쥔 서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매캐한 기름 연기가 올라와 눈시울이 시큰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소파에 편하게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응시했다. 노인의 표정은 너무나도 뻔뻔해서 마치 우주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설파하는 듯한 확신마저 묻어났다. 서영의 진저리 나는 시선이 바닥에 널브러진 시누이에게 향했다. 수지는 서영과 눈이 마주치자 민망한 듯 움찔하더니 이내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는 척 고개를 푹 숙이고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숨막히는 거실 안에는 오로지 뜨거운 전기 그릴 위에서 파전이 지글지글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서영은 이 사방이 막힌 공간에 데모처럼 박혀버린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 식구들 속에서 완전히 외계인 같은 외부인이었지만 맏며느리라는 그럴싸한 감투를 뒤집어 쓴 채 단 한마디의 반박조차 허락받지 못했다. 이 집안에서 그녀는 인격체 윤서영이 아니었다. 그저 당연한 가족 사랑이라는 명분 아래 마음대로 뽑아 쓰는 한도 무제한에 살아 움직이는 체크카드일 뿐이었다. 그녀는 쥐고 있던 뒤집개를 도마 위에 살포시 내려놓았다. 달그락 하는 건조한 소리가 났다. 그렇네요. 서영은 바싹하게 타들어가는 전을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돈을 잘 버니까 당연히 돈을 바쳐야죠. 시어머니는 이빨을 드러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해야지. 잔말 말고 얼른 전 불이나 잘 조절해라. 타면 못 쓴다. 10월 중순. 강남의 바람에 제법 서늘한 냉기가 돌기 시작했다. 서영이 에스테틱 안내 데스크에서 그날의 예약 명단을 확인하고 있을 때였다. 유리문이 열리고 관리가 아주 잘된 중년 여성이 우아하게 들어섰다. 남편 준혁과 같은 회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박 차장의 아내이자 이 숍의 오랜 단골 VIP 사모님이었다. 어머, 윤 원장님. 오늘도 예쁘게 잘 부탁해요. 박 차장 사모님은 웃으며 트렌치코트를 벗어 넘겼다. 사모님, 먼저 이 번관리실로 가서 환복해 주시면 제가 금방 들어갈게요. 서영이 깍듯하게 대답했다. 얼굴에 붓기를 빼주는 괄사 시술이 이어지는 동안 자연스럽게 수다가 오갔다.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던 사모님이 가벼운 투로 입을 열었다. 그나저나 윤 원장님네 가족들 요새 좋은 일 참 많죠. 시동생분이 수원 쪽에 아주 으리으리한 치맥집 오픈했다면서요? 지난주에 우리 준혁 과장님이 회사 부서 사람들한테 개업떡 돌리면서 아주 자랑을 하더라고. 고객의 광대뼈를 마사지하던 서영의 손가락이 순간 흠칫 굳어버렸다. 치맥집이요. 그녀가 새어나오는 바람소리처럼 나지막하게 되물었다. 어머, 그래요? 수원 팔달구 상가 거리 메인 상권이라던데? 그쪽 위치가 꽤 좋아서 인테리어 쪽으로만 돈 엄청 깨졌다고 하더라고. 요새 젊은 애들 창업하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펑펑 투자하나 몰라. 준혁 과장님 말이 본가 부모님이 든든하게 받쳐줘서 다행이라나 봐. 사모님은 자신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을 던진 줄도 모른 채 흔쾌히 말을 이었다. 서영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아로마 오일을 부드럽게 펴 발랐다.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다. 네, 초기 자금이 꽤나 들어가긴 했죠. 고객 시술을 완벽하게 끝내고 배웅을 마친 뒤 서영은 곧바로 원장실로 들어가 도어록을 찰칵 잠가버렸다.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지도 자리에 앉지도 않았다. 책상 앞에 뻣뻣하게 선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인터넷 뱅킹 앱을 켜고 내내 방치해두었던 끝자리 8831 가족 카드의 결제 내역 페이지로 진입했다.
시어머니가 몰래 뚫어놓았던 그 카드. 애써 외면하고 있었지만 어찌됐든 자동이체 연결 계좌는 여전히 그녀의 메인 통장이었다. 조회기간 설정. 최근 3개월 조회. 화면 가득 결제 리스트가 나타났다. 황학동 주방 설비 업체 결제 1,500만 원. 수원 대형 건축자재 마트 결제 850만 원.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시공 잔금 결제 1,200만 원. 하이트진로 주류 도매상 결제 230만 원. 건건이 찍혀있는 내역들. 너무나 확연하고 눈이 시리도록 잔인했다. 이건 결단코 그들이 변명하던 그 알량한 비상용 카드 따위가 아니었다.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숨쉬는 창업자금 ATM 기계로 써먹고 있었던 것이다. 서영은 모니터 가득 뜬 숫자들을 노려보다가 갑자기 명치 끝에서 신물이 터져오르듯 구역질을 느꼈다. 준혁이 전화통에 대고 외치던 진짜로 민재가 막 긁어대지 못하게 단속할게라는 어설픈 변명. 추석날 소파에 늘어져 당당하게 훈계하던 내 돈이 곧 우리 집안 돈이지라는 파렴치한 목소리가 번쩍 머릿속을 강타했다. 그 인간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 통속으로 작당하고 있었다. 오직 돈을 지불하는 그녀 한 사람만을 바보처럼 속여 넘기면서 밤 9시. 서영은 반포동 집으로 퇴근하지 않았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무작정 남쪽으로 악셀을 밟았다. 내비게이션이 수원 팔달구의 가장 화려한 유흥가 한복판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서영은 목적지에서 2블록 정도 떨어진 공영 주차장에 차를 대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볼을 때리는 가을밤의 매서운 바람은 너무나 추웠지만 그녀의 뇌세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각성해 있었다. 상가 거리에는 네온 사인이 번쩍였고 회식을 막 끝내고 나온 젊은이들로 거리가 북적거렸다. 그녀는 단박에 그 세련된 매장을 찾아냈다. 새하얀 빛을 밝히고 있는 간판에는 민재네 바사삭 치킨이라고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다. 매장 규모는 상당했고 폴딩 도어가 활짝 열려있는 야외 테라스 쪽 좌석까지 손님들이 바글거렸다. 서영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차도 건너편 가로등 아래 5m 남짓 떨어진 그림자 틈새에 서서 매장 안의 풍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시동생 하민재는 고급 브랜드의 번지르르한 재킷을 빼입고 있었다. 아마도 명세서에 찍혀있던 청담동에서 긁었다는 45만 원짜리 그 옷이렸다. 그는 입구 쪽 가장 좋은 자리에 친구들과 진을 치고 앉아 폭탄주를 말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텅 빈 술병들이 가득했고 분위기는 한껏 뜨거워져 있었다. 서영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거리가 제법 가까운 데다 거나하게 취한 민재의 확성기 같은 목소리 덕분에 매서운 밤바람을 타고 그들의 대화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귓전으로 고스란히 날아들었다. 야하 민재, 가게 인테리어 진짜 기깔나게 뽑았다. 이거 돈 몇 천은 우습게 깨졌겠는데? 너 요새 백수 주제에 이 엄청난 총알을 어디서 땡겨왔냐? 친구가 민재의 등짝을 치며 물었다. 민재는 혀를 차며 소주잔을 단숨에 목에 털어넣고 입가를 쓱 닦아내며 으스댔다. 임마, 내가 조상복은 없어도 인복은 있잖아. 우리 집에 아주 현찰다발 빵빵한 사모님급 형수님이 한 분 계신다. 형수님. 아, 내 형이랑 결혼했다는 그 피부관리실 원장. 와, 형수님이 그렇게 통이 커. 쿨하게 동생 가게 차리라고 수천만 원을 통장에 꽂아줬어? 통이 크긴 개뿔. 민재가 실수를 터뜨리며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스윽 꺼냈다. 얘야, 내가 너희한테만 리얼하게 팩트를 말해주면 우리 형수 그 여자는 완전히 걸어다니는 호구덩어리, 찐 호구야. 지 주제에 강남에서 좀 나간다고 체면치레하느라 우리 엄마가 조금만 밀어붙이면 죽어도 거절을 못해요. 우리 엄마가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여자 명의로 가족 카드를 뚫어와서 지금 내 맘대로 펑펑 긁고 있는 거 아니냐? 야, 그 여자 카드를 안 쓰는 놈팽이가 진짜 등신 호구 새끼지. 어차피 오빠 좋다고 우리 집에 제 입으로 걸어 들어온 건데 안 쓰면 바보지 바보. 순간 테이블에 앉은 사내들이 벙찐 표정을 짓더니 이내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머리 굴리는 건 아주 그냥 내 놈이 대한민국 최고야. 위대하신 호구 형수님의 은혜를 위하여 건배.
투명한 유리잔들이 요란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서늘한 밤 공기를 가르고 쨍그랑 울려 퍼졌다. 서영은 가로등 불빛 아래 꼿꼿이 서 있었다. 노란 불빛만이 그녀의 좁은 어깨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녀는 당장 테라스로 뛰어들어가 그 술상을 통째로 엎어버리지도, 짐승처럼 악을 쓰지도, 그렇다고 굴욕감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저 45만 원짜리 명품 재킷을 걸친 채 술기운으로 시뻘겋게 달아오른 시동생의 이목구비를 박제된 표본을 감상하듯 무표정하게 응시할 뿐이었다. 스스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분노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불꽃 대신 거대한 빙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듯한 소름 끼치는 고요함만 남았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뾰족한 정수리부터 아스팔트에 닿은 발끝까지 스멀스멀 번져나갔다. 비로소 깨달았다. 그 집안 사람들의 눈에 그녀의 타협과 양보는 다정한 선의가 아니라 이용하기 딱 좋은 멍청함이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바쳐온 헌신은 배려가 아니라 쓸개골 다 빼주는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불과했다는 것을. 지난 5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자 꾹꾹 눌러 참았던 그 모든 인내와 포용들이 저 시댁 식구들의 싸구려 술상 머리에서는 고작 이 카드 안 긁으면 등신 바보라는 삼류 농담거리로 치부되고 있었다. 서영은 차분하게 몸을 돌려 걸어왔던 어두운 차도를 되짚어 공영 주차장으로 돌아갔다. 스틸레토 히리타르 바닥을 강박적으로 내리찍는 마찰음은 아주 평온했고 단 한 번의 비틀거림조차 없었다. 차에 올라타 묵직한 문을 닫자 스피커처럼 시끄러웠던 상가 거리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짙게 코팅된 차 안은 완전한 어둠뿐이었다. 서영은 엔진에 시동을 걸지 않았다.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푸르스름한 액정 화면의 불빛만이 감정 없는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모바일 뱅킹 앱을 켜고 계좌 전체 거래 명세 조회 메뉴를 열었다. 그 지긋지긋한 첫 번째 가족 카드가 시동생의 손에 쥐어지던 첫날부터 지난 5년 동안 시댁에 송금했던 현금 이체 내역, 보험료 자동 이체, 그리고 꼬박꼬박 치러낸 카드 결제 내역까지 모든 데이터를 샅샅이 조회했다. 캡처, 그리고 저장, 화면 캡처, 그리고 앨범에 저장, 다시 스크린샷 캡처, 기기에 저장. 손가락은 감정 없는 기계 장치처럼 똑같은 동작을 무한정 반복했다. 무려 4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텅 빈 차 안에는 휴대전화 카메라의 찰칵 하는 셔터음만이 미세하고 서늘하게 이어졌다. 밤 12시 15분. 그녀는 다급하게 번호 하나를 꾹 눌러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길게 이어진 뒤에야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영아. 이렇게 늦은 한밤중에 무슨 일이야? 무슨 안 좋은 사고라도 났어? 수화기 너머로 방지원에 잠긴 목소리가 들렸다. 지원은 서영과 대학교 동기이자 현재 서초동 법조 타운의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약 중인 인물이었다. 서영은 앞 유리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어두운 지하 주차장 기둥을 노려보았다. 지원아, 너 내일 오후에 스케줄 비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나직했지만 너무나 날카로워 마치 예리한 면도날이 유리를 긋는 것 같았다. 오후 3시 이후엔 재판 없어. 근데 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되게 섬뜩하게 들린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서영은 핸들을 부서져라 꽉 움켜쥐었다.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너희 로펌 소송 위임 계약서 풀 세팅으로 준비해. 나 그 집안 장부 좀 파헤쳐야겠어? 그녀는 통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조수석 시트에 툭 던져놓고는 시동 버튼을 세게 눌렀다. 부르릉. 스포츠카의 요란한 배기음이 텅 빈 주차장을 지진처럼 흔들었다. 상향등이 켜지며 전방이 암흑을 걷어냈다. 서영은 내비게이션의 본래 집 주소인 반포동 아파트 쪽으로는 방향조차 틀지 않고 곧장 차를 몰아 강남 피부관리실 근처 깔끔한 비즈니스 호텔로 직진했다. 오늘 밤 시댁 식구들이 피를 빨아먹던 자신의 전세금으로 마련한 그 반포동 아파트 문지방은 단 한 발자국도 밟고 싶지 않았다. 비즈니스 호텔의 매트리스는 낯설고 딱딱했다. 서영은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미동 없이 누워
천장의 연기 감지기에서 반짝이는 붉은 LED 등만 뚫어지게 응시했다. 통유리 창밖으로 짙은 먹색이었던 밤하늘이 우중충한 잿빛으로 변할 때까지. 아침 8시 55분. 그녀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화장실로 들어가 얼음장 같은 냉수로 얼굴을 무심히 쓸어내렸다. 차가운 물방울이 턱선을 타고 세면대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수건으로 물기를 닦지도 않고 침대 옆 탁자로 다가가 곧바로 휴대전화를 쥐었다. 오전 9시 정각. 신용카드사의 VIP 전용 고객센터 한라인을 연결했다. 안녕하십니까? VIP 라운지입니다. 윤서영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원 특유의 친절하고 안정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제 명의로 개설된 가족카드를 당장 전부 폐기 처리해주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너무나 메말라 까칠까칠했다. 끝자리 8831로 등록된 어머님 명의의 카드. 그리고 끝자리 402구로 된 함인재 명의의 카드 전부 싹 다요. 네, 고객님. 전산 확인해보니 끝자리 8831 카드는 시어머니 조장숙님께서 대리 발급하신 카드이고 끝자리 402구는 실제 명의자가 함인재 님으로 확인되십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이 두 장을 동시에 해지 처리하시는 게 맞으시죠? 카드를 해지하시면 이전 상태로 원복이 불가능하며 현재 자동 결제나 승인 대기 중인 모든 거래 내역은 시스템상 완전히 승인 거절 처리됩니다. 맞습니다. 당장 효력 발생하게 처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 확인을 위해 현재 주사용 카드의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눌러주시겠어요? 이어폰으로 키패드가 눌리는 전자음이 뚜둑, 뚜둑 울렸다. 이내 상담원이 차분하게 멘트를 이었다. 본인 확인 완료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카드 2장, 현재 시각을 기점으로 영구 해지 및 즉각 사용 정지 처리되었습니다. 서영은 가차없이 통화 종료 아이콘을 터치했다. 통화가 끊기어 까맣게 변한 액정을 응시하던 그녀는 지난 5년이라는 숨막히는 세월 동안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지독한 한숨 하나를 세상 밖으로 거칠게 뱉어냈다. 그 깊은 날숨과 함께 그녀의 등골에 빨대를 꽂고 고혈을 빨아대던 그 끔찍한 거머리대의 보급로가 마침내 시원하게 뜯겨나갔다. 오전 10시. 서초동 법조 타운의 대형 로펌 회의실. 단정한 다크 그레이 수트를 차려입은 방지원이 서영이 코스트코 영수증 더미처럼 두껍게 인쇄해온 결제 명세서 뭉치를 집어들고 테이블 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툭 내려놓았다. 프라이빗한 개인 사무실에는 종이 이파리들이 바스라지는 무서운 비명소리만이 감돌고 있었다. 서류를 검토하는 지원의 미간 주름이 점점 더 깊어졌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땐 그저 흔해 빠진 부부 사이의 흔한 생활비 문제이겠거니 여겼다. 하지만 수천만 원 단위로 불어나는 정신나간 결제 금액과 그 돈이 뿌려진 기상천외한 사치 항목들을 마주하며 베테랑 변호사 방지원의 안색은 분노로 완전히 창백하게 굳어버렸다. 스크린 골프. 제주도 최고급 5성급 호텔. 세상에, 이 말도 안 되는 건축자재 마트 도매 결제 단위는 또 뭐야. 지원이 쥐고 있던 종이 뭉치를 구겨버리듯 꽉 움켜쥐며 미친 듯이 고개를 들었다. 윤서영, 너희 시댁 식구들 돌았어. 그 인간들 눈에는 내가 상환 압박도 없고 이자도 없는 자선사업 호구 재단으로 보이디? 그 인간들은 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자기들 핏줄의 쌈짓돈인 줄 알거든. 서영이 플라스틱 빨대를 입에 물고 커피를 쭉 빨아들였다. 혀끝에 닿는 차가운 투샷 에스프레소는 쓰디썼지만 어젯밤 수원의 휘황찬란한 유흥가 거리에서 온몸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그 차가운 가을바람에 비하면 오히려 솜사탕처럼 달콤할 지경이었다.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지원이 수십 장의 명세서를 대리석 테이블 위로 쾅 패대기 쳤다. 이 결제된 금액의 규모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 구성원 간의 합리적인 상호부조의 한도를 한참 전에 초월한 악질 사기극이야. 무엇보다 내가 1차로 카드 한도를 30만 원으로 막아버린 안전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조장숙 여사가 내 허락 하나 없이 뒤통수를 치고 신분증 사본을 빼돌려 무단으로 추가 카드를 복제 발급한 행위. 이건 구차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완벽하게 처벌 가능한 사문서위 조죄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야. 돌려받을 수 있어. 서영이 지원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당연하지. 지원의 말투는 단호하게 딱 떨어졌다. 하민재가 가족 카드로 극은 고액의 비생활성 지출, 특히 개인 사업을 위해 구입한 주방 설비 같은 부분들은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에 해당해. 내가 지금 당장 공식적인 내용 증명서를 작성할게. 30일 이내에 부당이득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거야. 만약 갚지 않으면 지체 없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서 그 치매 가게의 자산을 싹 다 동결해 버릴 거야. 그럼 내 말대로 진행해. 서영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원은 비정상적일 만큼 지나치게 평온한 오랜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푹 한숨을 쉬었다. 서영아, 이 단계까지 가면 너랑 하준혁의 결혼 생활은 사실상 끝이라고 봐야 해. 어젯밤 그 인간 입에서 호구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을 때 이미 이 결혼의 껍데기는 산산조각 났어. 서영이 그녀의 말을 자르며 가방에서 또 다른 통장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나랑 준혁 씨 이름으로 된 부부 공동명의 통장이야. 이것 좀 샅샅이 조사해줘.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빚이 얽혀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최악의 상황까지 전부 대비해야 하니까. 지원은 그 통장을 건네받고 노트북으로 은행 앱에 접속해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거래 내역을 맞추어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우스 휠을 굴리는 소리가 일정하고 균일했지만 몇 분 뒤 지원의 손놀림이 일순간 멈춰버렸다. 모니터를 매섭게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녀의 두 눈이 미세하게 커졌다. 이윽고 고개를 돌려 서영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도저히 감출 수 없는 분노의 기색이 서려 있었다. 왜 그래? 서영이 물었다. 윤서영, 이쪽으로 와서 이것 좀 봐. 지원이 노트북 방향을 휙 돌려 밀어주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3개월 전에 이체된 송금 내역 하나가 덩그러니 떠 있었다. 수원의 치매 가게가 한창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딱 일주일 전이었다. 지출 금액 3천만 원, 예금주 하민재. 적요란에는 상가 임대차 보증금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체를 실행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하준혁이었다. 서영은 그 숫자의 동그라미들을 멍하니 응시했다. 3천만 원, 그것은 부부가 원래 연말에 아파트 전세금 인상분을 치르기 위해 모아두었던 비상예비 자금이었다. 준혁은 아내인 그녀에게 단 한마디의 언질조차 없이 그 거액을 곧바로 자기 동생의 계좌로 싸준 것이다. 그 자식, 멍청한 척하면서 널 철저하게 기만하고 있었어. 지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자기 동생이 내 가족 카드를 마구 긁고 다닌다는 걸 비겁하게 방관했던 수준이 아니야? 심지어 본인 손으로 직접 부부 공동 재산에 빨대를 꽂아서 제 동생 창업 자금을 대준 거라고. 이건 우유부단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야? 자기 본가 식구들이랑 다 같이 한통속이 되어서 내 돈을 아예 조직적으로 빼돌린 수작질이야. 의자에 멍하니 주저앉은 서영은 사방의 공기가 서서히 메말라 증발해버리는 듯한 질식감을 느꼈다. 어제 저녁 식탁에서 고개를 숙인 채 국물만 떠먹으면서 전세금 올려주는 건 당신이 좀 신경 써달라며 태연하게 짓거리던 준혁의 그 가증스러운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무심했던 게 아니었다. 통장 잔고가 이미 거덜났다는 걸 처음부터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뻥 뚫어놓은 그 수천만 원짜리 구멍을 메워야 할 막중한 책임을 그저 돈을 더 잘 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내인 서영에게 너무나도 뻔뻔하고 당연하게 떠넘긴 것이었다. 이 3천만 원도 내용 증명에 모조리 추가해줘. 서영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금속성의 견고함만이 남아있었다. 단돈 1원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다 받아낼 거야. 시계바늘이 같은 시각을 가리키고 있던 경기도 수원시. 하민재는 치맥가게 주방에 서서 쩍쩍 늘어지게 하품을 해대고 있었다. 어젯밤에 얼마나 펌하셨는지 아직도 골이 지끈지끈 울리는 참이었다. 그의 앞에는 상업용 주방 가전 설비 업체의 사장이 무선 카드 결제기를 든 채 험악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하 사장님, 여기 잔금 청구서입니다. 총합 450만 원요. 오늘까지도 잔금 수금이 안 되면 저희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오늘 오후 당장 작업자들 투입해서 여기 있는 튀김기랑 대형 냉동고 싹 다 회수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굽실거리던 사장의 말투에서는 이제 일말의 친절함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고,
최 사장님. 도대체 뭘 그렇게 안달이 나셨대? 우리 가게 장사 펄펄 날아다니는 거 안 보이소? 내가 그깟 푼돈 떼먹고 도망갈 사람으로 보여요. 민재는 아주 거드름을 피우며 지갑에서 끝자리 4029 번호의 그 신용카드를 쓱 뽑아 건넸다. 시원하게 긁으세요. 일시불로 전액 다 결제해 주셔. 사장이 낚아채듯 카드를 받아 결제기 단말기에 꽂아 넣고 금액을 찍은 뒤 승인 버튼을 꾹 눌렀다. 기계에서 삐리릭 하고 다이얼이 연결되는 신호음이 울렸다. 그리고 단 몇 초 뒤 단말기 화면에 새빨간 불빛이 켜졌다. 거래가 거절되었습니다. 해당 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안내 문구가 단말기 화면에 떴다. 사장은 미간을 팍 찌푸리며 카드를 쭉 뽑았다가 칩 부분을 옷자락에 벅벅 문지르고는 다시 꽂아 넣었다. 결과는 마찬가지로 붉은색 경고등뿐이었다. 하 사장, 카드 승인이 안 떨어지네. 정지된 카드라고 나옵니다. 사장은 탁자 위로 카드를 틱 던져버리며 험악하게 안색을 굳혔다. 당신 지금 나 데리고 장난하는 거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흠칫 놀란 민재가 다급하게 카드를 집어들어 앞뒤로 훑어보았다. 이거 VIP 플래티넘 카드라고요. 한도가 몇 천만 원짜린데 기계가 미친 거 아니에요? 그쪽 단말기 고장 난 거 아니요? 내가 방금 전 옆 건물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 사면서 깔끔하게 결제 다 해봤수다. 기계 아주 싱싱하게 잘만 돌아가더라고. 사장이 코웃음을 크게 쳤다. 왜? 아주 돈다발 깔고 앉은 형수님 댁이 있다고 그렇게 술자리에서 허풍을 떨어대더니 고작 400만 원 잔금 하나 못 치르고 쩔쩔매고 있소? 분명히 경고하는데 오늘 오후 3시 정각까지 잔금 치르는 꼴 못 보면 우린 정확히 시간 맞춰 화물차 끌고 와서 집기 싹 다 드러낼 거요. 으름장을 놓은 사장이 몸을 휙 돌려 주방을 빠져나갔다. 사색이 된 민재는 허둥지둥 가지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를 꺼내고 신용카드 뒷면에 적힌 고객센터 번호로 거칠게 전화를 걸어댔다. 여보세요? 지금 내 카드가 왜 안 긁어지는 거예요? 방금 단말기에 정지된 카드라고 떴단 말이야.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전산 조회 결과 고객님 명의로 발급된 해당 가족 카드는 오늘 오전 9시 정각부로 주 결제명의 관리자에 의해 영구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지정 명의자분께 직접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원의 기계적인 멘트는 마치 한겨울의 얼음물을 정수리에 통째로 쏟아부은 것 같았다. 민재는 턱을 멍청하게 벌린 채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었다. 해지라고. 여태껏 가계부 한번 들여다보지 않고 일터에 처박혀서 호구처럼 돈만 벌어다 바치던 그 윤서영이 가족 카드를 통째로 해지해버렸다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당장 서영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지금 거신 번호는 수신이 정지되어 연결할 수 없다는 차가운 안내 멘트만 귓전을 때렸다. 완벽하게 차단당한 것이다. 민재는 입술을 깨물며 쌍욕을 내뱉고는 발로 곁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뻥 걷어찼다. 그리고는 씩씩거리며 형인 하준혁의 번호를 거칠게 눌렀다. 경기도 과천시의 사무용 빌딩 안 한창 오후 부서 회의에 쓸 자료를 무심하게 정리하고 있던 준혁의 휴대전화가 책상 위에서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왜 그래, 민재야? 대낮부터 웬 전화야? 형. 형네 마누라 진짜 미쳤어. 전화기 너머에서 짐승처럼 악을 쓰는 민재의 고함이 얼마나 컸는지 파티션 너머에 앉아있던 동료 직원들조차 흠칫하며 일제히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였다. 준혁은 다급하게 수화기를 손바닥으로 꽉 틀어막고는 종종 걸음으로 복도 끝에 있는 비상통로 계단실로 뛰쳐나갔다. 너 왜 핏대를 세우고 난리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 여자가 내 카드 정지시켰다고. 아예 싹 다 통째로 해지해버렸어. 내 것뿐만 아니라 엄마가 갖고 있던 비상용 카드까지 모조리 다 날려버렸단 말이야. 지금 거래처 사장이 잔금 결제 안 해준다고 우리 매장 들이닥쳐서 기계 다 빼가겠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야. 형수 당장 단속 좀 해. 가족한테 단칼에 폐악질을 치는 게 사람 새끼냐고. 준혁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구리가 찌잉하고 울리는 것 같았다. 카드 정지라고? 서영은 여태껏 단 한 번도 이렇게 안면을 몰수하고 독하게 나온 적이 없었다.
며칠 전 그 사달이 났을 때도 기껏해야 한도를 깎는 게 전부였는데 갑자기 왜? 야, 너 일단 진정해봐에. 내가 서영이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볼게. 준혁은 다급하게 통화를 끊고 곧장 서영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5번이나 길게 늘어진 뒤에야 통화가 무미건조하게 연결되었다. 윤서영, 억눌린 짜증과 분노가 뒤섞인 준혁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지금 민재 놈이 업자한테 잔금 치러야 해서 목이 빠져라 줄을 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카드를 싹 다 해지해버린 거냐고? 당신이 아무리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도 그렇지 어른이 되어서 사람 멀쩡한 장사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면 어떡해. 수학이 넘어는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냐고? 서영의 목소리는 파도 한 점 없는 시퍼런 심해처럼 서늘할 정도로 평온했다. 미세한 분노조차 감지되지 않았다. 하준혁, 나한테 핏대 세우며 따져 묻기 전에 당장 당신의 그 훌륭하신 친동생한테 전화해서 똑똑히 물어봐. 어젯밤 수원 바닥 술자리에서 자기 친구들 모아놓고 건배하면서 나를 도대체 뭐라고 지칭했는지, 그리고 그 입으로 나불거린 말이 정확히 어떤 쓰레기 같은 내용이었는지 똑똑히 고해보라고 해. 준혁은 계단 난간을 잡고 얼어붙었다. 당신 어젯밤에 수원빈 상가 쪽에 갔었어? 민재가 뭐 대체 무슨 말을 짓거렸길래? 가서 본인 입으로 직접 들어.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영은 말을 뚝 끊고 단어 하나하나를 콘크리트 바닥에 대못 박듯 쾅쾅 내리꽂았다. 조만간 로펌에서 내용 증명 한 통이 날아갈 테니 똑바로 받아보라고 전해. 내 돈, 단 1원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토해낼 준비 단단히 하라고 해. 가차없이 전화가 끊어졌다. 스피커에서는 뚜 하는 건조하고 불길한 끊김 음만이 울려 퍼졌다. 비상통로 계단에 홀로 남겨진 준혁은 생기가 다 빠져나가 시커매진 휴대전화 화면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등골을 타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소름 끼치는 공포가 뱀처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오후 2시 정각. 반포동의 아파트 자택 앞. 서영은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들고 패스워드를 눌러 현관문을 열었다. 그녀가 잠시 집에 돌아온 것은 당장 갈아입을 옷까지 몇 벌을 챙기고 보관해 두었던 중요한 재무 관련 서류들을 모조리 챙겨가기 위함이었다. 이 끔찍한 공간에서는 단 1초의 시간도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바스락거리며 두툼한 보험 증권 뭉치들을 가방에 우겨넣고 있을 때였다. 적막한 현관 쪽에서 도어록 터치패드를 무식하게 누르는 마찰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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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릭 머지않아 마찰음을 내며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서영이 고개를 돌렸다. 시어머니 조장숙 여사가 숨을 헐떡이며 코뿔소처럼 우당탕 밀고 들어왔다. 노인은 밖에서 신고 온 운동화를 벗지도 않은 채 반들반들하게 닦인 깨끗한 원목 마루를 거침없이 짓밟고 들어와 더럽고 흉측한 흙빛 발자국을 바닥 곳곳에 남겼다. 야, 윤서영. 조장숙은 쥐고 있던 싸구려 합성 가죽 가방을 소파 위로 획 팽개치며 가슴을 미친 듯이 오르락내리락 헐떡였다. 너 진짜 머리가 획 돌아버린 거 아니냐? 우리 민재가 방금 나한테 사색이 돼서 전화 왔어. 내년이 카드를 싹 다 정지시켜버렸다고.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시댁을 상대로 역성혁명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거냐? 서영은 짐을 싸던 손놀림을 전혀 멈추지 않았다. 무심하게 여행용 가방의 지퍼를 끝까지 채워 잠근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리빨 같은 시선으로 시어머니를 마주 보았다. 어머님. 남의 집에 함부로 문 따고 들어오기 전에 최소한 초인종부터 누르는 게 기본 상식 아닌가요? 남의 집은 무슨. 여긴 내 아들 놈의 집이야. 내 아들 집에 내가 내 발로 들어오겠다는데 웬 참견이야. 조장숙이 서영의 콧대 앞까지 손가락을 들이밀며 고막을 찢을 듯한 괴성을 질러댔다. 아주 날카로운 소음이 거실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너 당장 카드 회사에 전화 걸어서 정지 풀어서 당장 원상 복구해놔. 지금 업자가 애 가게 기계를 다 철거해가게 생겼는데 넌 걔가 앞으로 수원 장사 바닥에서 무슨 낯짝을 들고 장사를 하라고 이 악랄한 짓이야. 같은 가족끼리 너 돈 그렇게 긁어 모아서 동생한테 돈푼 좀 투자해주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이딴 식으로 더럽게 분위기를 망쳐놔. 가족이요.
서영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야말로 뼛속까지 시린 냉소를 지었다.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내 신분증 사본 몰래 훔쳐다가 뒤통수 치고 사문서 위조해서 가족 카드 빼das습니까? 뼛속까지 뜯어먹는 현금 지급기 취급하면서 남들 시끌벅적한 술집 테라스에서 저보고 돈 내주는 멍청한 호구라고 쌍욕을 섞어가며 매도하는 게 식구네요. 어머님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사시는 그 위대한 가족이라는 거, 값을 매겨보니 정말 토 나오게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네요. 조장숙의 낯빛이 일순 창백하게 훅 가라앉았다. 어젯밤 민재가 술자리에 취해 입방정을 떨었다가 현장에서 다 까발려진 그 사태를 그녀 역시 이미 전에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철면피 같은 노인은 이내 목에 빳빳하게 힘을 주고 강제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거야 사내 자식이 혈기왕성해서 술김에 헛소리 좀 주워 삼킨 거지. 시퍼렇게 젊은 애가 소주병 까고 입이 빙빙 도는데 술자리에서 무슨 말인들 못하니. 맏며느리씩이나 되는 내가 속 좁게 시동생 술주정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리고 내가 그 비상용 카드 하나 파둔 것도 다 너같이 독살스러운 며느리가 언제 미쳐 날뛸지 몰라 대비해 둔 거야. 증명됐잖니. 너 지금 기분 조금 꽁했다고 사람 돈통을 끊어놓으려 드는 폐악질 좀 보라고. 사람 숨통은 자기가 알아서 제 힘으로 트는 거지. 제가 돈으로 구걸해서 이어주는 게 아닙니다. 서영은 무거운 짐가방의 손잡이를 단단히 거머쥐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너 거기 안 서. 오늘 당장 그 카드 정상으로 돌려놓기 전엔 여기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독이 바짝 오른 조장숙이 달려들며 서영의 팔뚝을 꽉 움켜쥐었다. 노인의 힘귀가 어찌나 억센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너 내가 당장 준혁이한테 전화 걸어서 너 같은 악독한 년이랑 이혼증 찍고 호적 파버리라고 닥달할 거야. 여편 내가 밖에서 돈 몇 푼 좀 만지고 다닌다고 아주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설쳐대. 서영이 우뚝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고개를 쓱 숙여 자기 블라우스 소매를 뜯어버릴 기세로 틀어진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가락 관절들을 내려다보았다. 뜨거운 분노도 구차한 말싸움도 없었다. 서영은 단숨에 아주 매섭고 강렬하게 팔을 거칠게 확 부리쳐 조장숙의 포박을 거세게 털어내버렸다. 미끄러지듯 현관문 쪽으로 다가간 그녀는 차가운 금속성 전자, 도어록 기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경악으로 입을 떡 벌린 조장숙의 시선 앞에서 서영은 여유롭게 도어록의 안쪽 배터리 커버를 탁 열어젖혔다. 비밀번호 재설정 버튼을 꾹 누르고 터치패드 위로 시댁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6자리의 숫자 배열을 새롭게 타건한 뒤 별표 버튼을 눌러 확정해버렸다. 띠리리리 하는 아주 경쾌하고 깔끔한 시스템 안내음이 울렸다. 시어머니 조장숙이 구구단 외우듯 달달 외우고 있던 그 지긋지긋한 옛 비밀번호는 이제 영영고철 쓰레기로 폐기 처분되었다. 너 지금 뭐 하는 지랄이야? 눈동자가 터질 듯 커진 조장숙이 소리를 꽥 질렀다. 비밀번호요. 서영이 찰칵 커버를 닫으며 일그러진 노파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오늘 지금 이 시간부로 제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제가 뼈 빠지게 모은 전세금으로 마련한 이 집구석 안에 발끝 하나 들이밀지 못합니다. 어머니, 당신도 똑같이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볼일 다 끝나셨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내년이 감히 시어미인 나를 대문 밖으로 내쫓아 분에 못 이겨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던 조장숙이 도끼를 품고 서영의 뺨을 향해 소나귀를 쫙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넥타이는 삐뚤어지고 셔츠는 땀범벅이 된 채 미친 듯이 달려온 하준혁이 우당탕 튀어나왔다. 그는 제 어미의 난리 통치는 전화를 받고 직장의 휴가 사유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한 채 혼비백산하여 달려온 참이었다. 엄마, 서영아, 두 사람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헐떡이며 들어온 준혁이 두 여자의 사이를 파고들며 방파제처럼 앞을 가로막았다. 아이고, 준혁아. 내가 장가 한 번 잘못 가서 아주 집안 망조가 들게 생겼다. 방패마귀가 등장하자 조장숙 여사는 곧바로 허리를 꺾고 무릎을 치렁치렁 두들겨대며 대성통곡을 시전하기 시작했다. 저 독사 같은 년이 감히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확 다 바꿔버렸다. 나보고 당장 문 밖으로 꺼지라지 뭐냐.
인연이 아주 우리하시 집안 식구들 숨통을 말려죽이려는 셈이야. 준혁이 진이 다 빠진 시선으로 흠칫 서영을 돌아보며 애원과 짜증이 섞인 목소리를 짜냈다. 서영아, 여보. 제발 부탁인데 그만 좀 난리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조용히 문 닫아놓고 앉아서 대화로 풀어야지.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굳이 비밀번호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까지 사람 열을 뻗치게 긁어놔야 성에 차냐. 서영은 자기 앞에서 날뛰는 모자의 앙상한 밑바닥을 빙판 같은 시선으로 응시했다. 한쪽은 소리를 꽥꽥 지르며 바닥에 드러눕고 한쪽은 철저하게 핵심을 회피하며 좋은 게 좋은 거라 떠넘긴다. 5년, 그 징글징글한 세월 동안 마찰이 생길 때마다 복사기에서 찍어낸 것처럼 소름 끼치도록 한결같은 패턴이 구역질이 났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 앱을 켠 뒤 화면을 준혁의 면상 바로 코앞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부부의 3천만 원짜리 전세 보증금 예비 자금이 고스란히 이체되어 버린 은행 거래 송금 내역 캡처본이었다. 액정 속 숫자에 시선이 꽂힌 순간 준혁의 목구멍 안쪽으로 날카로운 가시가 콱 박힌 듯 모든 변명이 일순간 정지되었다. 쏟아내려던 뒷말은 숨막힌 듯 싸늘하게 삼켜져 버렸고 초조하기만 했던 그의 낯빛은 백지장처럼 창백한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방문 걸어 잠그고 조용히 대화로 풀자고? 그래, 좋아의 서영의 목소리는 너무나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번뜩였다. 그럼 이제부터 입 열어봐. 3개월 전에 내 눈 가리고 뒤로 호박씨 까면서 부부 공동 통장에서 민재 통장으로 3천만 원 시원하게 쏴준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건지. 그거 우리가 내년 전세금 인상 대비해서 피땀 흘려 안 쓰고 묶어놨던 돈이었잖아. 하준혁. 무릎을 파괴할 듯 두들겨대던 조장숙의 곡소리마저 일순간에 뚝 그쳤다. 노파는 심하게 찔리는 데라도 있는지 슥 고개를 피하며 시선을 바닥으로 깔았다. 이 기가 막힌 횡령범죄의 내막을 늙은 너구리 같은 시어머니조차도 한통 속으로 다 꿰고 있었던 증거였다. 준혁이 사시나무 떨듯 변명을 더듬거렸다. 서영아. 여보, 내 설명 먼저 차분하게 들어봐. 민재가 당장 상가 보증금이 진짜 너무 모자라다고 애원을 해댔고 매장 장사만 정상으로 돌아가면 눈 딱 감고 금방 다 갚아버린다고 약속을 해서 빌려준 거야. 내가 알면 화내고 뒤집어질까봐 무서워서 내가 화낼까봐 무서워서 선택한 짓거리가 결국 가족 단위 도둑질이었네. 서영은 휴대전화를 끄고 주머니에 우겨 넣은 뒤 무거운 짐가방 손잡이를 단단히 거머쥐었다. 아니 도둑질이라니 말이 심하잖아. 우리는 법적 부부인데 그 돈도 우리 공동재산권이 준혁이 변명하며 어떻게든 아내의 손을 낚아채려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서영은 벌레라도 본 듯 한 걸음 뒤로 휙 물러서며 혐오스럽게 그 접촉을 피했다. 내일 오전 정각이면 당신 동생 매장에 로펌 내용 증명이 도착할 거야. 하준혁, 나 오늘은 쇼부로 안 나가고 역 앞 비즈니스 호텔로 직행할 생각이야. 그 남는 넉넉한 틈을 타서 당신 어머니 모시고 그 어설픈 짐조가리들 주섬주섬 다 챙겨서 도봉구 아파트로 고이 돌려보내시지. 서영은 현관문 문지방을 훌쩍 넘어 복도로 나섰다. 그리고 텅 빈 동공으로 얼어붙은 준혁을 마지막으로 힐끗 뒤돌아보았다. 당신도 당신 어머니 탯줄 잡고 본가로 가서 며칠 머리 좀 차갑게 식혀둬. 본인이 세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누구의 남편으로 살아야 할지 뼛속 깊이 각인시켜 보란 말이야. 정답이 안 나오는 돌대가리면 그냥 이혼법정 재판 포디움에서 보자고. 황. 육중한 철제 현관문이 넋 나간 준혁의 코앞에서 서늘하게 닫혀버렸다. 다음 날 오후. 수원의 치맥가게 앞. 파리만 날리고 있는 넓은 술집 매장 앞에는 몇 대의 대형 짐차들이 흉물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험악하게 생긴 작업자들이 주방 안으로 들이닥쳐 커다란 튀김기와 대형 영업용 냉동고를 거칠게 해체하며 바깥으로 집어던지고 있었다. 민재는 기름때로 미끄러운 바닥에 폐잔병처럼 퍼질러 앉아 자신의 머리카락을 미친 듯이 쥐어뜯고 있었다. 불쌍한 모양새로 나뒹구는 그의 바로 옆 둥근 테이블 위에는 두툼하게 밀봉되어 등기 우편 택배로 도착한 서류 봉투 하나가 불길하게 버려져 있었다.
그 문건이 정체는 방지원 변호사가 윤서영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발송한 공식 내용 증명서였다. 그 페이지들에는 민재가 그동안 가족 카드로 긁고 다녔던 4천만 원이 넘는 부당이득 결제 내역이 빈틈없이 나열되어 있었으며 30일 이내에 원금 전액을 토해내라는 살인적인 철퇴 조항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한술 더 떠. 기간 내 갚지 않을 시 즉시 해당 상가의 모든 보증금과 자녀 권리금의 가압류를 걸어 전체 자산을 동결시켜버리겠다는 민사소송 예고까지 붉은 글씨로 쾅쾅 박혀 있었다. 아이씨, 기계 건드리지 마요. 우리 형수가 원장이라 돈을 자루로 긁어모으는 사람이라고요. 잠깐 기분이 상해서 홧김에 도끼 품고 저러는 거지 며칠 뒤면 결제 잔금 알아서 기어나와 싹 다 막아줄 거란 말이에요. 민재가 작업자들을 향해 피를 토하듯 악을 썼다. 시끄럽소. 최 사장님 오더 칼같이 떨어졌수다. 오늘 당장 눈앞에 입금 안 찍히면 무조건 집기 뜯어가는 게 약조니까 근육질의 작업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플라이어로 냉장고 전원 케이블을 무참히 잘라버렸다. 절망의 늪에 빠진 민재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덜 익은 동아줄이라도 잡고자 카카오톡 가족 단톡방을 다급하게 열었다. 큰어머니를 비롯해 고모, 사촌 형제들까지 바글바글 모여있는 이 방은 평소에는 서로 집안 재산 자랑이나 해대고 시답지 않은 명절 인사나 날리던 전형적인 허세 공간이었다. 바로 이 시각, 단톡방 안은 유례 없이 아주 펄펄 끓어오르고 있었다. 조장숙 여사가 미친 듯이 연속으로 음성 메시지를 쏘아 올리며 윤서영의 만행에 대해 앞뒤 진실을 다 잘라먹은 채 악에 받쳐 피해 코스프레를 시전하고 있었다. 형님들, 아가씨들 모두 이 억울하고 원통한 내막 좀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 집안같이 이런 악독한 며느리년이 도대체 어디 있잡니까? 우리 민재 새끼 치맥가게 이제 막 오픈해서 피 말려가며 돈 들어갈 때가 천지인데 그 영악한 년이 글쎄 시동생 돕지는 못할 망정 비상카드를 정지시킨 것도 모자라서 고소를 하느니 마느니 우리 불쌍한 민재를 잡으려고 변호사 경고장까지 날려보냈대요. 자기 친시동생 숨통을 끊어놓고 죽이려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무고한 준혁이도 비밀번호까지 바꿔치기 당해서 어젯밤에 당장 몸 하나만 아파트 밖으로 쫓겨났다잖아요. 이렇게 표독스럽고 피도 눈물도 없는 여편네를 장남 며느리로 잘못 들이는 바람에 우리 하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불었네. 채팅창 안에 신우이 수지는 한숨을 크게 내쉬는 카카오톡 이모티콘만 달랑 던져놓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어서 집안의 최고 실세인 호랑이 큰어머니가 혀를 차며 메시지를 남겼다. 아이고 머니, 세상 말세에 이런 법도 없는 집안이 어디 있답니까? 제 아무리 시건방지게 밖에서 돈자락 좀 번다 한들 어찌 감히 하늘 같은 시부모와 집안 우더른들을 상대로 이딴 폐악질을 뻗치고 무시할 수 있답니까? 준혁 조카는 단속 하나 똑바로 못하고 허수아비처럼 뭐 하는 꼴이라요?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던 민재는 흡사 썩은 동아줄이라도 신난 듯 낚아채듯 키패드를 미친 듯이 두들겨 억울함을 호소했다. 큰어머니, 당신 진짜 내막을 겪어보지 않으셔서 모르는데 우리 형수라는 그 인간 정말 구제불능 악질이에요. 지금 우리 형 전화는 완전 수신 차단해놓고 죽어도 자기는 연락 안 돌려주면서 아주 사람 하나 매장하고 제 가게 폭삭 주저앉히려고 아득바득 작심했다니까요. 채팅방의 여론은 한순간에 펄펄 끓는 마녀사냥 화영장으로 번졌다. 집안 구석의 친척들은 일제히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들끓으며 상도덕 없고 예의 없는 인간 말종 윤서영을 향해 모진 힐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시각. 액정을 하염없이 응시하던 서영은 자기 숍의 원장실 최고급 가죽 의자에 고고하게 파묻혀 있었다.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지옥의 가루처럼 쏟아져 내리는 역겨운 단톡방 진흙탕 메시지들을 찬찬히 지켜보면서도 그녀의 단아한 얼굴에는 그 어떤 분노의 동요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가족 여론재판이라는 얄팍한 피해자 카드를 시어머니가 족쇄로 뽑아 흔들어댈 거라는 사실쯤은 진즉 다 꿰뚫어보고 대비해둔 참이었다. 그녀는 길고 하얀 손가락을 뻗어 채팅창 텍스트 입력란을 가볍게 터치했다. 그 안에는 구질구질하고 장황한 감정 파리 변명도 분노에 가득 찬 쌍욕 섞인 대국민 해명도 없었다. 서영은 단지 몹시 통제되고 질서 정연한 움직임으로
아주 무심하게 딱 3번의 클릭 액션만을 연달아 수행했을 뿐이다. 첫째, 첨부 파일 전송. 그것은 무려 10여 장의 분량에 달하는 묵직한 PDF 문서 데이터였다. 그 속에는 민재라는 뻔뻔한 인간이 지난 5년여 동안 빼돌려 써먹은 그 가족 카드 소비 리스트가 총망라되어 있었다. 최고급 라운지, 바, 골프장 회원권, 프라이빗 럭셔리 제주도 리조트 예약 영수증까지. 모든 사치스러운 항목들 위마다 서영의 손으로 직접 아주 섬뜩하고 시뻘건 강조 상자가 노골적으로 테두리 쳐져 있었다. 둘째, 이미지 갤러리 업로드. 그것은 부부의 굳건한 평화 기금이었던 3천만 원짜리 전세 연장 종잣돈을 남편 하준혁이 배임 횡령하여 자기 친동생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 계좌로 스리슬쩍 송금해버린 명백한 금융 뒷조작 은행 이체 내역 화면 캡처본이었다. 셋째, 음성 파일 전송. 그것은 바로 엊그저께 밤 수원의 왁자지껄한 술집거리 한복판 차가운 가로등 아래에 홀로 숨죽이고 선 채 그녀의 휴대전화 마이크로 직접 소름 끼치도록 또렷하게 녹음해온 짐승 같은 술자리 라이브 현장 파일이었다. 전송이 완벽하게 완료되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화러처럼 펄떡대며 생사람을 향해 돌팔매질하던 그 패밀리 채팅창은 일순간 폭탄이라도 맞은 것처럼 무덤보다도 더 적막하고 숨막히는 고요함의 심해로 수몰되어 버렸다. 침묵의 타이머가 5분을 경과했다. 하지만 그 어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입술을 달싹이거나 자음 하나 타자 치지 않았다. 10분의 시간이 무심히 흘렀다. 화면은 여전히 섬뜩하리만치 요지부동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윤서영을 산채로 씹어먹을 듯이 미친 듯이 흥분에 날뛰던 정의로운 시댁 사람들은 오싹한 공포감을 삼키며 방금 전 업로드된 그 시뻘건 PDF 결제 장부를 확대하고 들여다보느라 멘탈이 나갔을 테고, 이어서 그 지옥에서 도래한 생생한 마이크 음성 재생 버튼을 차례차례 누르고 있었음이 자명했다. 우리 형수 그 여자는 완전히 걸어다니는 호구 덩어리 찐 호구야. 그 여자 카드를 안 쓰는 놈팽이가 진짜 등신 새끼지. 어차피 나 좋다고 제 발로 우리 집에 굴러 들어온 건데 돈을 안 떼먹으면 병신 바보지 바보. 저마다 흩어진 친척들의 각자의 휴대전화 오디오 스피커를 비집고 나와 선명하게 공명하는 그 시궁창 냄새나는 민재의 낄낄거리는 아나무인 호구 조롱 육성이 가족 채팅방 참관자들의 달팽이관을 사정없이 융단 폭격하고 있었다. 마침내 나락으로 떨어진 민재가 단톡방에서 폭주하기 시작했다. 자기 치부가 친척들 모두에게 백일화에 확 알려진 수치심에 이성의 끈이 타들어간 그는 완전히 발작 버튼이 눌린 히스테릭한 광기를 뿜어내며 3개의 육성 보이스 메시지를 연달아 발작적으로 쏘아 올렸다. 야, 이 윤서영 빌어먹으려나. 내가 감히 내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몰래 녹음질까지 해? 이 음침하고 뱀같은 미친 또라이년아. 내가 이딴 쓰레기 같은 자료 돌린다고 내년에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 냉혈한 본질이 세탁이라도 될 줄 알아? 뭐 같지도 않게 밖에서 쓰레기 돈 몇 푼 좀 번다고 아주 사람을 발바닥 떼만큼도 안 여겨? 벼락 맞아 뒤져라. 내가 진짜 하늘에 맹세하고 단 1원 한 푼도 내 통장에 안 돌려주고 버틸 테니까 어디 한번 똥줄 타면서 기다려봐. 그의 밑바닥 인성을 셀프 인증하는 마지막 음성 녹음이 재생 만료된 직후 팽팽하게 돌아가던 채팅방에 드디어 제일 큰 위더른 호랑이 큰어머니의 근엄한 철퇴 텍스트가 묵직하게 박혔다. 하씨 집안의 최고 법관이자 양반집 체면과 거칠애를 가장 중시하는 절대 권력 큰어머니의 호통이었다. 하민재, 넌 지금 당장 그 더러운 주둥아리 닥치지 못해? 피 같은 내 형수 돈을 전당포 털어 쓰듯 룸살롱, 골프장 구석에서 펑펑개처럼 써대고 뒤에서는 그 잔혹한 욕지거리로 형수를 능멸해 놓고도 뻔뻔하게 동네방네 억울하다고 개지랄을 떨어댈 염치가 남아 도느냐? 장숙이 너도 똑똑히 새겨들어. 어미라는 작자가 이런 버러지 같은 자식을 오냐오냐 키운 거냐? 장남놈은 부부 전세금 몰래 훔쳐서 뒤로 빼돌려 횡령이나 처하고 시애미는 며느리 핏줄 민분증 사본 빼돌려 사문서 사기로 복제 카드 뚫어 아주 잘 돌아가고 박수 쳐줄 만한 찬란한 집구석이다. 너희들 이 더러운 수치스러운 시궁창 집안일 앞으로 단톡방에 한 자락이라도 떠벌리지 말아라. 내 낯이 뜨거워 수치를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니까. 큰어머니의 살점 떨어져 나가는 질타 아래로
곧바로 건조한 카카오톡 시스템 관리 알림 문구가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떠올랐다. 함인재 님이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두 번째 알림 문구. 조장숙 님이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서영은 그 비루하기 짝이 없는 생존 포기에 두 줄 퇴장 텍스트를 고요하게 응시하며 가벼운 손놀림으로 휴대전화 측면 전원 버튼을 톡 눌러 화면을 잠가버렸다. 빛을 잃고 칠흑같이 컴컴해진 스마트폰 매끄러운 유리 거울 위로 여전히 미동도 없이 기품 넘치는 평온한 그녀의 얼굴이 빛을 산란시키고 있었다. 저급 삼류 쓰레기 코미디쇼 같은 이 한바탕 추악한 촌극은 이제 그 지독한 가위바위보 가식의 가면조차 나달나달하게 모조리 찢겨나간 채 허무한 파국으로 자체 종료되었다. 폭풍우가 잔인하게 훑고 지나간 일주일 뒤 반포동의 아파트 자택. 태양이 비스듬히 아스팔트로 기울어가는 늦은 초저녁 무렵 조용한 현관 초인종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슬리퍼를 끌고 무심하게 다가선 서영은 굳이 걸쇠를 풀지 않고 차가운 시선으로 비디오 도어폰 컬러 모니터를 힐끗 살펴보았다. 렌즈 너머 문박복도 어둠 속에 세탁소 골판지처럼 쭈글쭈글 구겨진 와이셔츠 차림의 하준혁이 흡사 페인 같은 몰골로 웅크리고 서 있었다. 턱부터 구레나루까지 손질되지 않은 푸르스름한 수염이 더부룩하게 흑빛으로 뒤덮인 채 그 하룻밤 사이 무려 10년의 비참한 세고 파도를 혼자 얻어맞은 듯 초라하고 처량한 외형이었다. 지난 일주일간 그는 집 잃은 유기견 마냥 도봉구에 있는 제 어미의 낡아 빠진 구형 아파트에 찌그러져 얹혀 살아왔다. 그 추잡한 소굴에는 더 이상 윤서영의 억대 현금 파워로 구축된 넓고 찬란한 거실도 없었고 향기로운 섬유 유연제 냄새를 뿜어내며 매일같이 공수되던 깨끗한 출근길 구김살 없는 셔츠의 기적도 존재하지 않았다. 매일매일 오직 대형 화물차에 튀김기 다 빼앗기고 가게가 처참하게 박살나버려 붉은 눈으로 집안 살림살이를 발로 까부수며 쌍욕을 내뱉는 루저 동생 놈과 친척 집안 호랑이 큰어머니의 호통에 바짝기가 주거 방구석 이불을 뒤집어쓰고 바깥쪽 친척 모임 출입은 엄두도 못 내고 하루 종일 한숨 곡소리만 징징 짜내는 쓸모없는 제 어미 뒷바라지만이 그를 처참하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서영아, 여보 나야의 준혁은 마치 죽어가는 시한부처럼 카메라 렌즈 상단 마이크를 향해 갈라진 쉰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나 잠깐만 좀 들어가서 얼굴 보고 무릎 꿇고 이야기 좀 해도 될까? 서영은 액정 스크린 우측의 문 열림 버튼을 찰칵 눌러주었다. 도어의 스윙이 열리자 거실 쪽으로 파리한 발걸음을 끌고 들어온 준혁은 쭈뼛거리며 가죽 소파 언저리에 불안한 짐승처럼 서성일 뿐 감히 편안하게 엉덩이를 떨어뜨리고 비빌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는 핏발이 시뻘겋게 터진 눈시울을 붉힌 채 하염없이 아내를 올려다보았다. 서영아, 미안해. 내가 개자식이었어. 그는 죄인처럼 목을 푹 숙이고 배꼽 앞에서 두 손을 구차하게 덜덜 떨며 꽉 꼬아 움켜쥐었다. 내 전세금 3천만 원 뒤로 손대서 횡령한 그 일. 내가 변명의 여지 없는 빌어먹을 천연기념물 등신 새끼였어. 나 그때 진짜 단단히 눈과 귀가 멀어서 귀신에 홀렸나 봐. 민재놈 치매 가게는 며칠 만에 재판 붙기도 전에 완전히 박살나서 문 닫혔어. 업자들이 장비랑 집기 다 철거해 가버렸어. 당신 쪽 방지원 변호사가 경고한 대로 보증금 가압류 법률 보전 절차도 칼같이 행정 처리돼서 싹 다 동결로 묶여버렸어. 그 자식 진짜 깡통 차고 완전 개털 신세돼서 지금 오토바이 센터 가서 배달 라이더 헬멧 쓰고 알바 단가라도 뛰면서 속죄하고 이 약물고 당신 빚 갚아야 한다고 앱 깔고 일 시작했어. 서영은 우아한 1인용 소파에 깊게 기댄 채 빳빳하고 건조한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흥미 없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허공을 보며 그 하소연을 조용히 흘려듣고 있었다. 우리 엄마도 자기가 지금 도대체 무슨 파멸을 저질렀는지 무릎 꿇고 통곡하며 잘못했다고 빌고 있어. 준혁이 침을 꿀꺽 삼키며 비굴한 애원을 이어나갔다. 얼마 전에 큰어머니한테 뼈도 못 추리게 소환돼서 먼지 나게 쌍욕 먹고 영혼까지 털렸어. 이제 낯이 깎여서 친척 동서들한테는 전화는커녕 문자 메시지 하나 무서워서 못 남기는 처참한 신세야. 서영아 제발 우리 진짜 전부백지로 돌리고 딱 한 번만 용서받고 다시 리셋해서 시작해주면 안 될까? 내가 머리를 받고 맹세할게. 앞으로 우리 집구석의 모든 자금권, 통장 비밀번호,
수입 현금 흐름 전부 내가 단일로 지배하고 관리해. 내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식구들한테 단 1원 한 푼도 빼돌리지 않을게. 내 인생을 걸고 맹세해. 서영은 마치 실험실 우리 속의 쥐새끼를 조롱하듯 구차하게 얽혀드는 이 패배자 눈동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지난 5년여의 긴 시간 동안 두통을 유발하는 집안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이 나약한 도피주의 남편은 언제나 이딴 가당차는 고개 숙임과 피해 가족 공동체라는 알량한 세 단어로 생사람의 발목을 수갑 채워 옥죄고 타협을 강요해왔다. 그러나 마침내 자기를 든든하게 떠받쳐 주던 막강한 화력의 호구 아내라는 돈줄과 방패가 아득히 증발해버리자마자 제 아무리 피가 섞였다는 그 오만한 친가식 울타리도 돈 앞에서는 그저 서로를 갉아먹는 및 빠진 쓰레기 진흙탕에 불과하다는 인생의 교훈을 절실히 깨달은 모양이었다. 서영은 미친 듯이 활화산처럼 책상을 엎지도 불쌍하다며 모성애의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손에 들고 있던 그 건조한 다발의 페이퍼를 거실 유리 차가운 탁자 한가운데로 쓱 던져 밀어주며 아주 번쩍이는 잉크 볼펜 한 자루를 남편의 떨리는 손등 앞으로 가볍게 내밀어 주었을 뿐이다. 놀라지 마 비건 싸구려 이혼 합의서 양식 같은 거 아니니까 눈을 둥그렇게 뜨고 경악하며 눈동자가 흔들리는 준혁을 쳐다보는 서영의 목소리는 대기업 하청업체와 단가 협상 미팅을 하듯 아주 섬뜩하리만치 몸이 건조했다. 이거 방지원 변호사가 빈틈 1mm도 없이 꽉꽉 채워 펜대 굴려준 부부 재산 분할 공증 및 독립관리 합법 효력 서류야. 준혁은 혼이 다 빠져나간 채 서류의 모서리를 파들파들 떨며 움켜쥐고 단어들을 미친 듯이 스캔해 내려갔다. 나랑 이 타이틀뿐인 위태로운 결혼 생활이라는 테두리를 단 한 달이라도 더 영위하고 싶고 숨 넘어가게 안달날 정도면 잔말 말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 내 서명바가 서영의 협상 프레젠테이션에는 불쌍한 짐승에게 던져줄 작은 타협의 틈새 따위는 아예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 첫째 룰 오늘, 지금 당일부로 우리 부부는 철저한 분할 독립 자금제로 돌아선다. 내 직장 과장 명표로 찍히는 월급 통장과 결제 카드는 내 앞에 아주 투명하게 엑셀로 매달 의무 공시 및 복명할 것. 둘째, 내 손으로 작당하고 까먹었던 3천만 원. 앞으로 평생 내 숨통 붙은 미래 급여에서 퍼센트 비율로 매달 할부 강제 압류당해서 우리 부부 공동 예비 통장으로 복귀 입금 절차 밟는다. 셋째 룰 내 개인 명예, 타인 통장에 꼬리표를 불문하고 외곽으로 타인에게 빠져나가는 단돈 50만 원 한 장 이상의 모든 외부 송금 결제 거래의 이력은 싹 다 내 앞에 사전에 두 눈 똑바로 뜨고 결제판 올리고 쌍방 사인 득한 뒤에 쏴라. 그녀는 눈앞이 아찔해져 동공이 흔들리는 준혁의 겁먹은 망막을 향해 오싹한 뱀프처럼 시선을 박아 넣으며 한치 오차 없는 명언을 발사했다. 너희 위대하신 어머니가 길바닥에 나앉든 내 모자란 찌질이 동생이 배달 오토바이 끌다 사체에 묶여 파산 선고를 받든 그 쓰레기 같은 부채 비율은 이제 나와는 터럭 한 올 엮일 일 없다. 앞으로 내 눈을 두 번 속이고 단돈 몇만 원이라도 이미 횡령하는 이 채권이 발각되는 그 즉각적인 순간. 내가 방금 서명한 이 강력한 공증동의서는 재판관할 가정법에서 내 밥줄의 재산분할 청구율을 제로로 박살내고 너를 알거지로 시궁창에 쫓아내버릴 가장 완벽하고 위력적인 법정살상 병기 증거물이 될 거다. 알아들었어? 서류의 종이결을 붙잡은 준혁의 핏기 없는 두 손이 파들파들 미친 듯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감정 따위는 눈꼽만큼도 개입할 수 없이 오로지 살벌한 통제 규칙과 한계선만이 시퍼렇게 그어진 잔혹성 철저한 이 법 조항의 늪 앞에서 인간 하준혁은 처참히 압도당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감히 거부할 탈출구의 선택지 따위가 남아있을 리 만무했다. 마른 지옥의 군침을 비참하게 꿀덕꿀덕 삼킨 사내는 볼펜의 메탈 뚜껑을 힘겹게 뽑아내고 서류의 제일 끝자락 빈칸 위에 불안하게 사시나무 떨리는 필체로 찌질한 채 한문 이름 석자를 박아 넣었다. 결판 이후 2개월의 정적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다. 서울 도심 빌딩 수위로 포근한 가을의 끝, 아름다운 첫눈이 사박사박 흩날리기 시작했다. 강남구 중심의 유행을 선도하는 상가 거리는 여전한 찬란함으로 황홀하게 붐볐으며 윤서영의 프라이빗 고급 에스테틱 내부룸에서는 여전히 안락한 고품격 대형 가습기들이 공기 중으로 뽀얗고 촉촉한 수증기의 백색 안개를 아주 조용히 토해내고 있었다.
따뜻하게 데워진 넓은 원장실 소파에 앉은 그녀는 차를 머금으며 다음 달 론칭할 고가의 유럽 수입산 고주파 안티에이징 의료기기 견적서와 세금 계산서 파일표를 맞추어 보며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긋났던 모든 일상의 잔해들은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 완벽하고 질서 정연한 본연의 평온 우주 궤도로 깨끗하게 롤백하여 정착해 있었다. 민재의 알량한 수제 치맥가게 오너 타이틀은 역사 속의 먼지로 시원하고 처참하게 증발해버렸다. 들려오는 뒷골목 스피커 루머에 따르면 요즘 수원역 바닥에서 낡아 빠진 배달 전동 스쿠터를 위험천만하게 타며 하루 수십 건이 배달 라이더 직거리로 죽지 못해 연명하고 다닌다 했다. 눈비 맞아가며 뼈 빠지게 올라타 배달 앱 정산 계좌에 꽂히는 팍팍한 수당 수익의 대부분은 고스란히 방지원 변호사의 독사 같은 매의 누나에 개설된 강제 변제용 계좌로 차곡차곡 스폰지처럼 빨리며 그 더러운 등골 파먹기 부당이득 채무를 피눈물로 상환하고 있었다. 찌질하게 카드나 빼서 쓰던 창업주 흉내에 종말 펀치를 얻어맞고 난 뒤로는 쥐구멍에라도 숨었는지 윤서영에게 먼저 입이라도 벙긋거리는 도발 연락 따위는 아예 우주 멸망급으로 사라졌고 심지어 세상 무서운 줄 깨달았는지 제 형 하준혁의 전화 수신조차 제대로 울리지 않게 웅크리고 생존 은둔을 치고 있다 했다. 가장 지독했던 시어머니 조장숙은 소름 끼치게 개과천선이 아니라 본질 자아까지 뜯어고쳐서 얌전한 신라시대 돌부처로 변해 있었다. 근래에 있었던 집안 대소사 겸 친척 모임 저녁 만찬 테이블 회식 자리에서 예전 같으면 혀를 날름대며 우리 예쁜 갑부 며느리가 내 VIP 신용카드 팍팍 긁게 자금 밀어줬느니 하며 천방지축 주둥이를 나불거렸겠지만 꿀이라도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딱 닫은 채 바닥에 그저 고개 푹 숙이고 찌그러져 숟가락만 처량하게 밥알만 우물우물 모래 씹듯 씹어넘기며 침묵하고 있었다고 한다. 생일이나 뻔한 명절 안부조차 구질구질하게 돈 봉투를 요구하며 등 치는 짓거리는 뇌리에서 삭제한 채 이제는 그저 카카오톡 채팅창에 이모티콘 섞인 건조한 4글자 복사 붙여넣기 텍스트 한 줄만 얌전하게 배송할 뿐이었다. 돈 이야기는커녕 맏며느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하늘같은 시험이 장유유서 타령 따위의 주접은 모조리 호적에서 지워지듯 삭제되었다. 그녀는 윤서영의 이름표가 붙박인 그 럭셔리한 반포동 아파트 근처 반경구역에는 무서워서 숨도 얼씬대지 못했다. 서영의 잡이 없는 터치로 완벽하게 리모델링 재설정된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 호의 보안벽은 결코 침략할 수 없는 압도적이고 난공불락의 차가운 금속 철벽 방패가 되어 그 기고만장했던 한때의 무단 침입 침략자의 등골을 아예 영원 통제 구역으로 쫓아낸 상태였다. 하루의 휴분형을 성실하고 눈부시게 매듭지은 달콤한 퇴근길. 윤서영은 여느 때의 성공적인 커리어우먼과 다름없이 고유 번호가 찍힌 자택대형 지하주차장 칸에 우아하게 세단차를 밀어넣었다. 고급 백화점 마켓 푸드코트에서 갓 쓸어 담은 비타민 가득한 신선한 오가닉 샐러드 재료와 와인이 담긴 고급스러운 쇼핑백을 손목에 가볍게 걸치고 아주 매끈하고 구두코 도도한 발걸음으로 자기 집 현관문 도어락 시스템 앞에 섰다. 고요하고 아늑한 엘리베이터 단독 고급 복도. 귓전에는 오로지 티끌 하나 섞이지 않은 평온하게 일렁이는 그녀 자신의 이지적인 맑은 호흡소리만 아주 여유롭게 공기 중에서 넘실거렸다. 차가운 액정의 디지털 도어록 시스템 앞에 서서 아주 조그마한 한치의 긴장이나 망설임, 위축감 따위의 오점 없이 아주 명쾌하고도 익숙한 템포로 자신의 소유를 증명하는 아름답고 긴 손가락을 뻗어 6자리 숫자를 탁탁 경쾌하게 터치해 나갔다.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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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이윽고 띠리릭. 아주 사랑스럽고도 통쾌한 성공 승인 전자 멜로디음이 터져나오며 육중한 현관문 스토퍼가 철컥 풀려났다. 서영은 우아한 모션으로 도어를 열어젖히며 안으로 진입했다. 더 이상 이 청정하게 멸균된 안방 공간에는 가증스러운 뻔뻔한 불청객 무단 침입자 노파가 마루를 짓밟고 다녔던 더러운 흙 묻은 흉터 발자국도 찌들어붙지 않았고 고막을 찢어대는 비합리적인 싸구려, 기름 전 찌꺼기 쩐내 역겨움도 감지되지 않았으며 핏줄 식구라는 사입이 종교 명분에 절여진 거지 구걸자들의 그 소름 끼치는 당연하다는 강압식 삥뜯기도 티끌 하나 남아있지 않은 순수한 무중력 지대였다. 그녀는 천천히 스윙 도어를 바깥바람과 단절하며 당겼다. 철컥.
아주 묵직한 고강도 금속 잠금쇠가 육중한 진동과 함께 빈틈없는 밀착에 오차도 없이 제자리를 오싹하게 박아내며 철옹성 안팎의 그 완벽하고 단호한 분리 차단을 공고히 했다. 오직 자기 돈과 노력으로 일군 현관 폴리싱 타일 위에 우뚝 선 그녀는 몸을 굽혀 발을 옥죄던 날카로운 하이힐 뾰족 구두를 단번에 스르륵 던져 벗어버리고 복슬복슬하고 아늑한 포근한 자태의 전용 실내화 속으로 부드럽게 발끝을 밀어넣었다. 그녀는 그 선명하고 심리적인 최고의 통쾌함을 얹어주는 쇳덩어리 금속 잠금 소리 여운을 클래식 음악처럼 눈 감고 조용히 음미하며 깊은 폐부 오장육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지난 5년 동안 지독하게 얽혀있던 수갑처럼 무거운 마지막 더러운 족쇄를 길고 시원한 날숨 한 번에 세상 밖저 공기 속으로 완전 무결하게 날려버렸다. 과거 어리석었던 착한 며느리병의 길고 긴 억울한 세월 동안 결국 모두를 파멸로 밀어넣기만 할 그 가증스러운 불량품 시댁가짜 연극 패밀리의 알량한 표면적인 가정폭력 없는 평화협정을 고장난 신념으로 삼아 바보처럼 경계 없이 자비롭게 활짝 개방되었던 바로 이 불쾌한 성벽에 열린 문은 그녀의 피땀 어린 생명수 같은 거대한 화폐 노동가치 노동과 인간으로서의 최후 자존심인간 윤서영이라는 존엄성까지 밑바닥까지 박박 고문당하게 긁어 오물통에 처박아 버렸던 소름 끼치는 죄악의 기생충 보급로 통로 대문이었다. 하지만 현재 지금 그 통제 마스터키 패권 시스템은 오롯이 절대 권력자인 그녀 윤서영의 손바닥 안온기 속에 안전하게 안착하여 지배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언제나 당당하게 제 피땀 100% 현찰로 설계해 증명한 이 안전하고 불가침한 고결한 요새의 온전한 주인 행세를 되찾음과 동시에 유린당했던 어제까지의 제 구겨진 젊은 진짜 찬란한 인생까지 아주 거대하고도 완전 무결하게 스스로 모조리 원상복구시켜 쟁취한 것이다. 굳게 닫힌 강철 대문 밖 길거리 세상에는 아주 매섭고 차가운 칼바람의 도시 눈보라가 비정하게 몰아치고 있었으나 이 견고하고 안락한 철옹성 펜트하우스 안쪽 세상만은 오직 무한하고 완벽한 영원 힐링의 눈부신 안식이 아늑하게 채워져 굽이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난공불락의 소중한 안식처 지문 인증 현관문은 타인의 공을 훔쳐먹고 그 알량한 고마움 한마디의 사람 구실 인성의 의미조차 뻔뻔하게 상실해버린 구제불능 쓰레기들을 향해선 그녀의 인생 영원 무궁토크록 평생토록 단 한 번의 은혜로운 방문객 문고리 손잡이조차 하사하지 않을 절대 불가 철벽의 결계를 두르고 있을 터였다.